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기억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가물가물하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잦아지죠. 하지만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기억이 조금씩 옅어지는 대신 더 많은 지혜와 추억을 쌓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80이 넘어도 내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고 싶다. 젊은 날의 노래, 가사를 여전히 흥얼거리고 싶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의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입니다. 어릴 적 아침마다 울려 퍼지던 학교 종소리, 엄마가 부엌에서 끓여주던 따끈한 미역국 냄새, 골목길에서 뛰놀며 친구들과 나누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습관 6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 속 아주 평범한 순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지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살짝 비추고 마당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 그 작은 시작이 하루의 기억을 깨워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아침의 작은 루틴 기억을 깨우는 하루의 시작.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동네 공원에는 어김없이 모여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손에 작은 라디오를 들고 아침 뉴스를 들으며 걷는 분, 혹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천천히 넘기는 분. 이런 소박한 루틴이야말로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습관이지요.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기억을 새롭게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고 어제의 기억이 차분히 정리됩니다. 작은 움직임과 신선한 공기가 뇌에 혈액을 고르게 보내주어 기억 회로가 활발히 작동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옛날 시절 어머니들이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끓이던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 따뜻한 냄새에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억을 쌓아갔지요. 오늘날에도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거나 짧게라도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아침에 반복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거나 손주에게 잘 잤니? 라고 인사하는 습관은 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익숙한 패턴 속에서 뇌는 기억의 질서를 찾고 그 질서가 오래도록 머릿속을 정돈해 줍니다. 이처럼 아침의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억을 밝히는 첫 빛과 같습니다. 하루를 맑게 시작하면 기억도 한결 선명해집니다. 이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또 하나의 지혜를 살펴볼까요? 바로 글씨 쓰기와 일기의 힘입니다. 글씨 쓰기와 일기 손끝이 전해주는 기억의 힘.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공책에 받아쓰기를 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종이 위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쓰던 글자들 잘못 쓰면 지우개로 바꾸어 다시 쓰던 그 손끝의 감각. 사실 이 단순한 행위가 뇌의 기억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글씨를 쓰는 습관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짧게 적어보거나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히 자극을 받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판 대신 펜을 잡고 글씨를 쓰면 손의 움직임이 뇌 속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노트에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보리차 맛이 참 좋았다. 동네 꽃집 앞 장미가 곱게 피어 있었다 라고 몇 줄만 남깁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기록이 쌓이면 시간이 흐른 뒤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잊었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죠.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사진처럼요. 또한 글씨 쓰기는 단순히 기억력 향상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는 작지만 큰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뇌와 마음을 동시에 단련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글씨 쓰기와 일기의 힘입니다. 이제 손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움직이는 습관이 기억에 어떤 힘을 주는지 살펴볼까요? 다음은 가벼운 운동의 비밀입니다. 몸과 기억은 함께 간다. 가벼운 운동의 비밀. 동네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보면 이른 아침부터 운동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오늘은 좀 덥네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하며 안부를 나누는 그 풍경은 참 정겹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습관이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비결이지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활발히 뛰고 그 덕분에 뇌로 보내지는 혈액이 늘어납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기에 뇌세포들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원활해지면 뇌 속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튼튼해지고 덕분에 잊어버리기 쉬운 일들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마다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경로당에서 함께하는 가벼운 체조집 안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봄에는 벚꽃길을 걸으며 꽃향기를 맡고 여름에는 새벽 시장에서 장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길을 겨울에는 집 안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 계절마다 어울리는 운동을 찾아 즐기면 몸도 마음도 함께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땀을 흘리면 기억력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이렇게 큰 힘을 준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기억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음식입니다. 이제 뇌를 지켜주는 한국 밥상의 지혜를 함께 살펴볼까요? 음식이 곧 기억뇌를 지키는 한국 밥상.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은 한국에서 가장 흔히 건네는 안부 인사입니다. 밥 한 그릇 속에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의미를 넘어 가족의 정과 건강을 챙기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 따뜻한 밥상이야말로 우리의 기억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마다 끓여 먹는 미역국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과 요오드는 뇌세포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또 된장찌개와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지켜주는데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기관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주어 기억력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구이, 호두 참깨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재료들은 뇌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숯불에 구워주던 생선 냄새, 겨울밤 어머니가 삶아주던 고소한 밤과 호두의 맛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밥상의 지혜였던 셈이지요. 또한 식탁은 단순히 먹는 자리 그 이상입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 나누는 대화, 서로 젓가락을 건네며 챙기는 마음이 기억을 더욱 깊게 각인시켜 줍니다. 음식을 통해 생긴 정서적 안정이 뇌를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이 기억을 오래 남게 합니다. 맛있는 밥상이 곧 기억의 자양분이라는 사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음식을 넘어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기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와 나눔 기억을 지켜주는 사람들. 사람의 기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남게 되지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 오랜만이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가게 주인 덤으로 고추 한 줌을 얹어주는 정겨운 손길.
이런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뇌는 활발히 움직이며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밥상에서 손주와 나누는 대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라는 질문 하나가 뇌의 기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손주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들의 뇌는 신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오래된 기억과 비교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또한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도 큰 힘이 됩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서 옆집 어르신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간단한 인사가 마음을 열어주고 뇌를 깨우지요. 이런 작은 교류들이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억의 힘도 오래 지속됩니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효샤오이 정신, 그리고 공동체의 끈끈함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람과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곧 기억을 다지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지요. 사람과의 대화가 기억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약이라는 사실 느껴지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어떻게 기억을 지켜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명상과 감사의 힘, 우리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기억의 질이 달라지지요.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쌓이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기억은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저녁 무렵 해가 지고 절마당에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에 맞추어 앉아 있으면 하루의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짧은 명상이나 기도 혹은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이 뇌를 편안히 쉬게 해주어 기억을 오래 붙잡을 힘을 줍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은 기억을 지켜주는 또 다른 힘입니다. 하루의 끝에 작은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 기분이 좋았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를 해주어 고마웠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뇌를 안정시켜 기억의 길을 튼튼히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것,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손주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뇌와 기억을 지켜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6가지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기억을 맑게 해주는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며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지켜주는 6가지의 소박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의 작은 루틴으로 하루를 맑게 시작하고 손끝으로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가벼운 운동이 뇌에 힘을 주고 건강한 밥상이 기억을 튼튼히 했지요. 또 가족과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은 더 따뜻해졌고 마지막으로 명상과 감사의 습관이 기억을 고요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습관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늘 해오던 평범한 일상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꾸준함이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기억을 맑게 빛나게 합니다. 80세가 넘어도 손주의 이름을 또렷이 불러줄 수 있고 젊은 날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향기이자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와 기억이 한결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떠오른 추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도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언제나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